성공 이야기를 썰로 풀어보는 낭만 디벨로퍼입니다. 오늘은 신세계라는 주제로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거축기 딱 좋은 날씨네. 영화 신세계가 아니고 신세계 그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을 잘 관찰하면 부동산 투자에 많은 팁과 정보를 얻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주력 사업인 쇼핑 유통의 세계도 엄청 치열하여 레드오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죠. 그러던 중 괴물을 하나 탄생시키는데 그게 바로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는 아무데나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도시 성장 거점을 미래에 두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분석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극장이 들어오면 정말 끝내주는 상권이었습니다. 좌석이 없을 때는 극장 옆 비디오 방에 가서 아쉬움을 달랬죠. 영화만 보러 간 저는 다른 방 장면들로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비디오 방은 한때 대박이었습니다. 지금은 극장 들어와도 별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영화관 대신 싸고 질 좋은 OTT 플랫폼으로 전부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OTT 플랫폼 정말 재밌습니다. 거의 중독 수준이죠. 한때는 수박원이라 하여 스타벅스가 들어온 지역의 오피스 임대료가 타 지역보다 비싼가 하면 이마트, 코스트코가 들어온 지역의 아파트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도 뚜렷합니다. 광명에는 이케아 매장이 들어와 한때 주변 아파트 가격이 광풍이 불었던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런칭하느냐에 따라 부동산과 돈의 흐름이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스타필드가 대세라는 얘기입니다. 스타필드가 어떤 지역에 런칭된다 하면 침체에 있던 상권이 활발해지고 그 지역은 벌써 아파트 가격과 상가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 부동산 개발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세간에는 죽은 부동산을 살린다 하여 우스갯소리로 예수에 비유된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스타필드 권역, 스필권이라 합니다. 그거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마트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와는 레벨이 다르죠. 스타필드는 체험형 복합 쇼핑 테마파크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상업시설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스타필드가 무엇이 다른고? 모르신다면 어린아이부터 부모님 세대까지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꾸며놨습니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테마파크를 도시의 소규모로 옮겨온 도시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버전 테마파크가 각 도시마다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체험형 시설들을 볼까요? 아쿠아필드는 찜질방과 아쿠아 테마파크로 나뉘어 있습니다. 스파 시설에 들어가면 저도 특급 호텔에서 근무를 해보았지만 호텔급 고급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솔직히 더 잘 되어 있네요. 가족 샤워실, 노천탕, 명상실, 아쿠아리움 카페에서는 만화방, 보드방, 릴렉스룸에서는 원하는 TV를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업무도 해결합니다. 구름방은 아시나요?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뿅 가는 방인데요. 아로마향과 명상음악이 아주 인상적이죠. 어른들의 놀이터, 스포츠 테마파크에서는 짚라인, 구름다리, 번지점프와 3D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오락 2시간짜리 한번 하고 나면 유격훈련을 연상시킵니다. 로봇 전시장, 자동차 전시장, 서점, 극장, 셀 수 없이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체험 위주로 꾸며놓다 보니 뭐 신기해서 체험 몇 개 해보고 식사하고 간식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막둥이가 조르던 옷 하나 사고 옆에서 내 거는 하는 집사람의 서운한 눈빛 보면 하다못해 속옷이라도 하나 사야 합니다. 정말 가면 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에게 기죽을 수는 없고 무리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가족 몰래 혼자 맛있는 라면을 한동안 먹어야 합니다. 스타필드는 휴식 공간을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들한테 주니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더라 의 격언과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배달비 상승, 원재료, 인건비 상승, 플랫폼에 의한 소비 패턴 변화, 불경기 등의 요소로 장사가 정말 안 됩니다. 폐업하는 비용이 엄청나 나홀로 사장님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스타필드 스필권에 속해지면 스타필드와 겹치는 업종만 아니면 반대로 장사가 아주 잘 되고 거의 반 로또 맞았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스타필드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은 또 엄청 몰린다는 것이죠. 그럼 기존의 많은 스타필드 이점은 내가 무식해서 몰랐다 하고 앞으로 들어올 것은 없냐? 물어보실 분 계실 텐데요. 바로 강변 동서울 터미널 재개발에 스타필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여러분, 2호선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은 다들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동서울 터미널이 한강의 명소로 재개발됩니다. 2030년 40층 높이로 완공되는데요. 지하에는 버스 종합 터미널이 들어오고 지상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죠. 광나루의 돛담배 모양으로 특이하게 지어지는 조감도도 매력적인데요. 이 재개발은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강 앞에 있으면서도 한강과 단절되었던 문제점을 한강으로 직접 보행로를 놓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뉴욕의 명소들처럼 한강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360도 파노라마 전망대와 하늘공원, 정원 등을 조성해 한강 스카이라인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뉴욕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뉴욕을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뉴욕 스타일의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가 절실했고 관광객도 많이 오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후대에도 이어진다면 시장님의 업적으로 이만한 것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지만요. 이런 동서울 터미널 재개발의 최대 주주가 바로 신세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서울 터미널 재개발은 최대 주주인 신세계월드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아파트 가격도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부동산 상권으로 집중해야 할 지역입니다.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 재개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동서울 터미널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돈벌 궁리를 해볼까요? 강변 동서울 터미널도 스타필드의 등장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스타필드를 기준으로 보고 겹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상실로 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스타필드 상권을 연구하기 위해 스타필드가 운영 중인 곳은 전부 가서 확인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요즘 임장족 문화가 활발하게 뜨고 있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같은 모임인데요. 한 주제를 가지고 해답과 방향 제시를 얻는 것이죠. 상가부터 아파트까지 임장족이 부동산 성공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을 확인하고 연구하는 임장족 문화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SNS, 동영상을 통한 마케팅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요새 장사의 근본은 맛집으로 유명한 그 집 자체가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배달 문화 발달로 플랫폼 기업의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졌고 좋은 후기 작성을 위해 별도의 체험단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스타필드 네임밸류를 팔아 스타필드 옆 제일 맛있는 집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장사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입니다. 철저한 분석, 미래를 내다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 상품 개발을 연구해야겠죠. 관광객이 많아지고 버스터미널 이용자와 스타필드 수요층을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재개발 재료들을 활용해 부동산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겠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상가나 부동산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 모두 부자 되시고 건물주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